영상 제안을 저희가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한국건축가협회 천희영 회장님의 영상 제안을 시작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천의영입니다. 도시와 건축에 관련한 안전 문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통해 표준화된 프로세스 도입 및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법제화,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반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설계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 등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안전 설계는 DFS라고 Design for Safety라는 개념으로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를 목적으로 예방형 안전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건축물의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을 중요시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주처, 안전 설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안전 설계가 설계의 필수 작업 요소로 도입해 갈 듯 합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이러한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설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안전설계위원회를 신설하여 아이템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안전설계의 국내의 동향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요소를 발굴하거나 DFS 아이템화, 안전설계 가이드, 안전요소 공유화 등 세미나들을 개최하여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를 바탕으로 DB 구축 및 회원사 간 안전설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축약된 집적된 내용들은 본 협회가 홈페이지에 안전설계 아이템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공개를 원하는 건축 단체나 관련 기관, 정부, 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조가 시너지를 내어 안전을 디자인하고 문화의 가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가협회 천혜영 회장님 영상 제안을 받고요. 다음은 한국건설방수학회 김영근 대표회장님의 영상 제안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 김영근입니다. 건설방수산업은 사회 기반시설, 공공건축물, 주택 등 다양한 구조물 건설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에 있어서 건설구조물의 초고층화, 장대화, 지하공간 확대라는 국가 기반 자산의 안정과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건설 방수 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건설 구조물 누수 사고는 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주변 집안 침하, 결로, 곰팡이, 미생물 서식 등으로 이어져 안전한 주택, 안전한 도시에서 살아갈 주민들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회의 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다양한 건설 분야 중 건설 방수 분야의 부실로서 생활 밀착형 잠재적 재난 발생 하자 요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고질적인 부실의 대명사입니다. K컬처, K방역, K뷰티, K팝 등 한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안전한 주택, 안전한 도시를 위한 K건설 안전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한 주택, 안전한 도시를 위한 K건설 안전실천 토론을 통해 생활 밀착형 잠재적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하자 요인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K건설 안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김영섭 수석 부회장님의 영상 제안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건설 관계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수석부회장 김영섭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건설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K건설안전 실천 토론회를 민의회 전당 국회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토론회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0년대 성수대교 붕괴, 행주대교 붕괴, 상풍백화점 붕괴 등 수많은 건설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었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시방서 등 각종 매뉴얼을 보완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아직도 대형 건설 사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단언컨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건설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또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현장 소장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현장에서의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럼 품질 관리를 강화하면 이윤이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이는 삼척동자를 할 수 있는 명백한 해답인 것입니다. 품질 관리 강화는 이윤 추구와 상반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현재의 건설 현장 품질 관리 조직은 현장 소장 아래 시공사의 계약직 임시직 직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를 대표하여 이번 기회에 감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품질관리 조직을 시공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돈과 이윤에 상관없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품질기술자가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제대로 현장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량 현장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년밖에 쓸 수 없는 교량을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서 내구성을 증대시키면 100년을 쓸 수 있는 교량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회장님의 영상 제안을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전영철입니다. 오늘 국회 대회의장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석준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계 중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의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을 비롯해서 IT와 반도체,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들,
나아가 K컬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K팝, K드라마, 그리고 세계 미인대회에서마저도 우리나라의 미인이 세계 1등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건축,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 안전에 대한 화두는 세계 최고의 건축, 건설을 향한 하나의 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설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그 안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건설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인 건축물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건축물을 평가할 때 그 건축물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와 같이 사용자들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가 세계 최고의 건축을 향한 아주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품질 안전기술원 김영환 원장님의 영상 제안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품질안전기술원장 김영환입니다. 안전한 주택과 도시 만들기의 핵심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품질관리는 성능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사용 중에 일어나는 건설재해, 안전사고, 화재와 기타 결함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품질관리 부실에서 기대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각 제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제 품질 시스템의 기본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설계 품질, 자재 품질, 시공 품질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품질 기술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현행 품질관리 방식은 시공 단계에만 치우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강화하면 할수록 비용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시공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위임해버리는 자가당착적인 규정의 재검토와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품질시험 위주의 품질관리를 품질검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의 핵심 활동인 품질검사는 검사와 시험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현재와 같은 공종별 시험 기준을 규정할 뿐인 그리고 품질검사의 기준은 따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품질관리 방식은 수동적이고 결과 중심적입니다. 고갑적 판단과 적시적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공사 과정의 통제 수단으로는 효율성이 결여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공정별로 공사관리에 적합한 품질검사 기준의 제시와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참여기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산업진흥원 손영진 박사님의 영상 제안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진흥원의 손영진 박사입니다. K건설 미래비전에 처도화된 안전실제는 우리 건설인 스스로 풀 수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책임 전가형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음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반성도 현행 법제도와 법리 그리고 건설기술이 낡고 후진적인 점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쟁력 있는 현대적 사유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에 계약 관련 법제도의 사상과 법 철학 등을
현대 법리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요소를 화두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 공공이나 민간 사업에 대한 발주자의 사회 책임 투자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행정 주체에게 공법적 책무를 부과하고 사업 이행 절차에 직접 개입하도록 하여 공익 소명을 다하도록 우리 국민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직도 국내 제도에 배제되어 있는 발주자의 공법적 책임의 절차적 선진관리 기법인 종합사업관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강자 중심의 시대착오적인 건설산업의 지배구조도 이제는 소통과 협업체계로 수평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생산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국내 계약 관련 법규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미국 규정과 같은 코드법으로 혁신하기 위한 총리실 상하 민간 합동 법개혁 연구 추진단 구성을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 4가지를 K건설 미래 비전의 화두로 제시하오니 아무쪼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